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 시간으로서 소득세, 6.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7.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8.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첫 번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논밭. 요걸 어디에 이용한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되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을 임대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생산적이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합니다. 다만, 논밭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자, 작물 생산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으로 이용한 거니까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자, 1개의 주택. 자, 1개 주택. 예, 1개 주택. 핵심이에요. 하나의 주택입니다. 그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임대소득. 이것은 뭐 한다? 비과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얼마 이하? 요거 또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물론 요 경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법률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16년 이전에 2017년부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역시 비과세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자, 다만 요 2를 적용할 때 그 주택의 수, 이게 한 개의 주택이라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한 대인가? 두 개여도 한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 계산, 세 번째 주택에 대해 계산, 주택을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자, 다가구 주택. 자, 이거는 한 개예요, 한 개. 그런데 이게 구분 등기되면 개별적으로, 세 개로 구분 등기됐으면 세 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를 한다. 2인이라 하더라도 합의해서 한 명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큰 자, 지분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 또는 전세받을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또 임차해 주는 거예요. 전세받은 사람이 또 전세를 주는 경우,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즉,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없다면 하나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전대하는 경우하고 이거는 전전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전세. 자,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 본인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을 합니다. 합산. 본인은 하나, 배우자는 없어. 그러면 한 개라는 얘기고, 본인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라면 합쳐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두 번째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을
신축,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업. 건설업이죠, 일종의.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소득. 먼저 부동산 매매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1과세기간, 6개월을 말합니다.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하고요. 자,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을 말합니다.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역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도 알아봤고, 다음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먼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입니다. 그 세율을 한다. 즉, 뭔 얘기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있으면, 이 표준에다가 바로 소득세 세율을 곱한 것을 바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 자, 또 양도소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약간 세율이 약간 다르니까 그건 또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럼 종합소득 과세표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하고 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좀 바뀝니다. 차등에서 나는데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1,200만원 이하인데요. 자, 1,200만원 이하인 소득인 경우, 자, 1,200만원 이하인 소득인 경우에 세율은 얼마인가? 그때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6입니다. 100분의 6. 100분의 6%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0분의 6. 자, 두 번째. 1,200만원은 초과해. 자, 1,200만원은 초과하고 4,600. 자, 4,600만원은 초과를 안 해. 이하인 경우에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1,200만원까지는 6%니까 16은 6, 26이 12, 즉 72만원이 나옵니다. 자, 72만원 플러스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자, 15%를 부과합니다. 초과 금액이에요. 초과 금액 항상.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4,600이겠죠. 4,600만원. 자, 600만원. 4,600만원은 초과하고,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초과하고, 그리고 8,800만원은 안 돼. 자, 8,800만 이하입니다. 이하. 자, 이 경우에는 582만원 플러스 요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24%를 물립니다. 24%. 자, 6%, 15%, 24%.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8,800만원은 초과하고, 그리고 1억 5천만원은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이하인 경우에는 1,590만원 플러스, 자, 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를 물립니다. 35% 소득세 세율. 자, 다섯 번째. 이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1억 5천만원까지는 얼마냐? 3,760만원입니다. 3,760만원이고, 플러스 초과했으니까, 그 초과분,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8%를 물립니다. 38%. 자, 그래서 이렇게 5단계예요. 5단계. 단계가 5개입니다. 자, 종합소득세도 이렇고,
주택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 그 세율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세율 역시 종합소득세 이 소득세 세율을 따릅니다. 요걸 기본적으로 따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세율을 더 높일 경우에는 조문을 따로 만듭니다. 양도소득세 조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요 5가지 소득 금액에 따른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이걸 바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 시간으로서 1. 소득세에 6.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7.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8.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